안녕하세요, 피드입니다. 오늘은 조금 디테일링 분야에서는 조금 자주 접근되지 않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의 주제는 자동세차기입니다. 저희같이 디테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동세차기를 웬만하면 잘 안 놓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동세차기라고 무조건 나쁜 걸까? 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디테일러분들이 자동세차기를 잘 안 쓰는 이유는 대부분 이유가 비슷해요. 자동세차기를 돌리면은 흠집이 난다라는 거예요. 뭐 그 말은 일단 틀린 게 아닙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 부분도 좀 있어 가지고 좀 오늘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자동세차기를 돌리면 스크래치가 많이 일어난다. 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니다. 맞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몇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자동세차기에 있는 브러쉬가 빠르게 회전을 하면서 이거 차를 때리다 보니까 이게 흠집이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자동세차기를 만드는 업체도 날이 가면 갈수록 차의 흠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이 개발하고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흠집을 나게 만든다?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일단 자동세차기 브러쉬에 쓰이는 솔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거칠지가 않아요. 우리가 많이 쓰는 워시미트나 워시패드만큼의 부드러운 건 아니지만은 실제로 만져보면은 생각보다 상당히 부드러운데? 라는 생각을 많이 드실 겁니다. 또한 브러쉬를 사용하기 전에 자동세차기가 샴푸나 폼을 뿌려요. 근데 이 제품들이 윤활력이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에 윤활력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브러쉬를 하기 때문에 브러쉬로 때린다라기보다는 브러쉬로 이렇게 쓸고 간다라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작동 중인 자동세차기 안에 들어가서 브러쉬에 닿아보면은 물론 워시미트에 비하면은 세다라는 느낌을 받겠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세게 때린다라는 느낌의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브러쉬가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유연한 재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빳빳하게 때리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회전을 하면서 약간 쓸고 가는 느낌을 하기 때문에 생각만큼 세게 때리질 않습니다. 자동세차기를 작동 중인 상태에서 혹시 들어가서 맞아보시면은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생각만큼 그렇게 세게 때린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않으실 겁니다. 물론 우리가 쓰는 워시미트, 워시패드에 비하면은 상당히 세긴 세죠. 하지만은 우리가 워시미트를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얘네가 한 번에 20번, 30번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동세차기도 관리에 따라서 차량의 데미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동세차기 새 제품을 실제로 차를 돌려보면은 흠집이 많이 일어날까요? 실제로 새 제품에다가 자동세차를 해보면은 흠집이 거의 안 일어납니다. 정말 흠집을 찾으려고 진짜 엎드려가지고 스텝 주변까지 꼼꼼하게 봐야지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가 조금 보일까 말까 한 정도예요. 자, 그런데 자동세차기가 일반적으로 스크래치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브러쉬 내부에 좀 이물질이 많이 끼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셀프 세차장에 있는 솔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차 한 대 쓰고 바꾸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 대를 계속 쓰기 때문에 이 브러쉬 내부 혹은 세차기 내부에 각종 이물질이 끼면서 이게 계속 문지를 때마다 흠집을 점점 많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동세차기에 쓰는 브러쉬도 소모품입니다. 즉,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적정 주기나 적정 사용량을 달성하면은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브러쉬의 모도 쓰다 보면은 계속 빠지고요. 아무래도 계속 쓰다 보면은 이 재질이 좀 경화가 돼가지고 좀 딱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데미지를 더 유발할 수밖에 없겠죠. 좀 그런 거를 좀 방지하려면은 좀 중간에 브러쉬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생각해보면은 자동세차기를 관리하는 업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더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데미지는 훨씬 더 줄 수도 있고 반대로 관리를 못하면 데미지는 훨씬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세차기에 흠집이 많이 난다 안 난다는 업체가 얼마나 관리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세 번째로 알려드릴 거는 자동세차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전 세차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유소에서 자동세차기 들어가기 전에 세차장 직원이 고압수로 차량의 큰 오염물을 먼저 세정해주는 그런 광경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들은 그걸 프리워시라고 하죠. 아무리 자동세차기의 브러쉬가 좋다 한들, 아무리 자동세차기 기기가 잘 되어 있다 한들 차량에 오염물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브러쉬질을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진짜 오염물을 그대로 차에 문지르는 것과 같은 거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세차기를 들어가기 전에 오염물을 최대한 털어주고 들어가야지 자동세차기에서 생기는 데미지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자동세차기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자동세차기를 들어가자마자 아주 강력한 고압이 차량을 클리닝을 합니다. 이 고압 세척이 우리가 사용하는 고압건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또 강하게 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저장면에 붙어있는 고압수만으로 제대로 제거가 안 되었던 오염물들을
또 꼼꼼하게 한 번 더 프리워시를 거쳐줍니다. 고압 세척기를 이용해서 한번 1차 클리닝을 하고 자동 세차기에 들어가서 이 고압 건을 통해 가지고 또 한번 2차 세정을 하면은 진짜 웬만한 프리워시 뺨치게 진짜 클리닝이 됩니다. 자동 세차기에 들어가는 고압건이 진짜 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센데 진짜 손 대면은 손 살이 까질 수도 있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에 프리워시 공정을 통해서 브러쉬에서 유입이 되는 오염물을 최대한 최소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자동 세차기가 충분히 대비된 상태로 세차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알려드릴 거는 자동 세차기는 세차만 하는 게 아니라 코팅도 한다는 겁니다. 자동 세차기를 들어가는 대부분의 차들은 차량의 관리가 평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장면의 코팅? 뭐 이런 거는 대부분 안 돼 있어요. 그렇다면 도장면이 대부분 친수이겠죠. 아무리 강한 건조기로 바람을 날려가지고 이 에어드라이잉을 하려고 해도 이 친수 상태면은 도장면에 붙어있는 물들이 잘 안 날아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로 차가 나오게 되면은 걔도 세차가 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자동 세차기는 샴푸질을 다 끝난 뒤에 그 다음 공정이 드라이 왁스가 살포됩니다. 이 드라이 왁스는 정확히 말하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코팅제 개념보다는 발수제 개념이 조금 더 가까워요. 차량에 일시적으로 발수력을 만들어 가지고 이 건조기가 충분하게 바람으로 물기를 날릴 수 있게 도와주는 뭐 그런 겁니다. 코팅력은 분명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습식 코팅제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습식 코팅제보다는 좀 지속력이 좀 짧은 편이에요. 뭐 세차 한번 하면 진짜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뭐 그 정도의 수준이니까 코팅 지속력은 솔직히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자동 세차기를 나오고 한동안은 이 발수력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세차만 하는 게 아니라 코팅력도 일시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차량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다섯 번째는 자동 세차기를 사용한 후에 후처리는 별도로 진행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동 세차기를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내가 셀프 세차를 하기에는 뭐 힘들다는 이유가 많을 겁니다. 혹은 좀 시간을 조금 더 절약을 하고 싶어서 뭐 그런 이유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자동 세차기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발수제에 의해서 차량이 발수가 일어나고 건조기에 의해서 물기가 날아갑니다. 그 상태로 차가 출고가 되죠. 하지만 이걸로 100% 물기가 다 날아가진 않습니다. 이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굴곡이나 형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변환이 되진 않아요. 일방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대로 있기 때문에 크게 세단, SUV, 뭐 RV 이 정도만 구별을 하지 이 차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물기를 꼼꼼하게 사줘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자동 세차기에서 나오면은 차량의 물기가 좀 남아있어요. 뭐 후드에도 좀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뭐 도어라든가 사이드 미러 쪽에 좀 남습니다. 뭐 계절에 따라서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은 특히 여름차 같은 경우에 이걸 방치하고 그냥 가버리면은 아무래도 워터 스팟이 생길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검은 차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쥐약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 세차기를 나온 뒤에는 빠른 시일 내에 퀵 디테일러로 조금 관리를 해주시던가 아니면은 뭐 드라이잉 타월로 남은 물기를 조금 클리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부 자동 세차기 업체에서는 차가 나오면은 남은 물기를 드라이잉 타월로 닦아주는 뭐 그런 세차장들도 있어요. 지금까지 자동 세차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동 세차기라는 게 조금 여기 저희 디테일링 쪽에서는 너무 안 좋은 시선으로 좀 바라보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자동 세차기를 돌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은 이 바쁜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차량에 흠집을 내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취약한 면이 분명히 있지만은 이 시간이라는 것과 맞바꿀 만큼의 그만한 가치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당연히 시간이 더 귀하다고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동 세차기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자동 세차기도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 세차도 스크래치가 나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워시 미트로 문지르고 드라이잉 타올로 닦고 왁스 한다고 버핑 타올로 닦고 이거 자체가 마찰형이기 때문에 100% 스크래치가 안 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 자동 세차기와 셀프 세차는 얼마나 더 안전하냐의 정도의 차이인 거지 결국에는 이 스크래치가 만들어지는 그런 거는 이 두 공정 다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 세차기를 돌리면 차량에 흠집이 날까봐 걱정이 되는데 셀프 세차를 할 시간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노터치 자동 세차기가 좀 많이 생겼어요. 좀 그런 부분을 좀 이용하면은 좀 차량의 흠집 같은 경우에는 생기지 않게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좀 찾아서 해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자동 세차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PD였습니다.